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강의실 입구에 게시된 전자 게시판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금융연수원 출강 12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2월 말일자로 한국금융연수원의 우수 강사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강의실 입구마다 게시되어 있는 전자 게시판에 저의 프로필 사진과 한금년 하피풀 선정 내용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자, 정말 영광스러운 한국금융연수원의 우수 강사 선정인데요. 자, 제 사진과 여신 법률 과목에 출강하고 있다. 또 한금년 하피풀로 선정되어 있다라는 박종필 교수님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빈 강의실에서 계속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은 금융교육사관학교 한국금융연수원의 빈 강의실에서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아침 8시 5분 정도 됐습니다. 오늘도 9시부터 여신 법률 강의가 있는데요. 시간이 약 50분 정도 남아 있어서 약 30분 분량의 영상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지난 일주일쯤 전 3월 17일 월요일에 인문학서적 8번째 출간작으로 미국 헌정사 236년을 빛낸 45명의 역대 미국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제가 제목을 미국의 연방 상원의원 100명 중에 유일하게 무소속 연방 상원 의원이자 민주사회주의 노선을 주창하고 있고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자칭하는 미국의 버몬트주의 연방 상원 의원 버니 샌더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물은 1941년 9월 8일 출생이니까 일본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폭격해서 태평양 전쟁이 발생이 됐던 그 시발점이 됐던 진주만 기습, 즉 1941년 12월 7일보다 석 달 앞선 시점인 9월 8일에 미국의 뉴욕주 뉴욕시 맨해튼 동쪽에 있는 브루클린에서 출생했던 인물이 바로 버니 샌더스인데요. 이분이 요즘 언론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제45대이자 제47대 대통령이 마가 즉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무차별식 관세 폭탄을 용단 폭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맹 국가든 아니든 가리지 않고 좌충 우돌식 무차별식 용단 폭격 관세 폭탄이 투하되다 보니까 며칠 전에는 우리나라 재계 서열 3위에 해당이 되는 현대자동차의 정의선 회장께서 미국의 루이지애나주의 철강 공장을 건설을 하고 또 여타 지역에 부품 공장을 건설을 하는 등
무려 31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발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재계 인사가 미국의 백악관에서 미국의 현직 대통령 앞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은 처음 있는 사례라고 합니다. 자, 그 미국 영토 밖에서 생산이 된 그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이 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관세 폭탄을 투하하는 그러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현대 자동차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그러한 미국 투자 계획을 무려 3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그러한 발표가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트럼프가 독주하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소속된 미국 공화당이 연방 하원과 연방 상원을 다 장악을 하고 있고 또 연방 대법원도 9명의 대법관 중에 6명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고 3명만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 원수로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그 독주가 계속되고 있고 또 그 보수 성향의 공화당의 지지세가 또 강력하다 보니까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그러한 트럼프의 마가 즉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캐치플레이즈 하에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지지하는 세력도 상당해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로부터 47%의 견고한 지지를 받고 그 강력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도널드 트럼프는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내용 중에 미국의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의 시민권을 약 한국 돈으로 70억 원 정도 가격으로 골드카드 형식으로 발급해가지고 돈을 받고 72억 원을 받고 미국의 시민권을 주는 걸로 시민권 제도를 바꾸겠다라는 내용도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의 수정헌법에 의하면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사람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부여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국 본토까지 가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괌에 가가지고 출산을 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 그 원정 출산 비용이 산후조리 비용 포함해서 무려 4천만 원 정도 든다고 뉴스에 약 몇 달 전에 나왔는데요. 그 정도로 4천만 원 정도의 거금을 들여서라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괌에 가서 원정 출산하는 그런 사례가 있듯이 기본적으로 미국 시민권은 수정헌법에 의하면 미국 영토에서 출생이 되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이 부여된다라는 거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는 그 수정헌법 조항을 무시하고 그 출생 시민권 제도를 없애고 약 70억 원 정도를 국가에 납부하면 골드카드 형식으로 해서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걸로 그야말로 돈으로 미국 시민권을 사는 그 방식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그게 가능하려면 수정헌법이 미국에서 그게 통과되어야 하는데 미국은 연방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수정헌법이 개정되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미국 연방 하원에서 국회의원 438명 중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고 또 연방 상원에서 상원의원 100명 중에 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방 국가의 특성을 감안해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 4분의 3 이상의 주의회에서
비준을 해야만이 수정헌법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연방 상원과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의 공화당 세력이 장악하고 있지만 미국의 50개 주의 4분의 3 이상을 도널드 트럼프가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미국 대륙을 봤을 때 미국 북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은 민주당 강세, 미국의 중부와 남동부 지역은 공화당 강세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도널드 트럼프가 작년 11월 5일에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될 때 압승을 했고 또 올해 1월 20일에 47대 대통령에 취임을 한 상황인데요. 그러게 트럼프가 견고한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됐다 할지라도 미국의 50개 주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되는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수정헌법을 개정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기하고 70억 상당의 돈을 받고 골드카드를 발급하는 형식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그 정책은 추진하기가 쉽진 않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런 도널드 트럼프의 독주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전국 순회 연설을 하고 있는 인물이 지금 소개해드릴 미국의 북동부 지역 버몬트주의 무소속 연방상원 의원이자 미국 연방상원 의원 100명 중에 유일하게 사회주의 노선을 주창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사회주의자라고 칭하는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 의원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의 그 독주에 맞서가지고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버니 샌더스가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당신 뜻대로 미국이 따라가진 않을 거다. 미국의 그러한 근본적 가치를 다시 복원시키겠다라는 취지의 연설을 하면서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 버니 샌더스의 그러한 그 정치 이력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기 석 달 전인 1941년 9월 8일에 뉴욕시 맨해튼 동쪽에 있는 브루클린에서 출생을 했고요. 이분은 이제 정치 선거 당선 경력이 1972년에 버몬트주의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를 했지만 낙선을 했습니다. 자, 그때 같이 출마해 가지고 당선됐던 인물은 바로 지난 1월 20일에 제46대 대통령에서 퇴임하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델라웨어주의 연방 상원 의원에 초선됐던 연도입니다. 자, 그게 1972년인데요. 조 바이든 46대 대통령은 1942년 11월 20일에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출생했고 약 10살쯤에 델라웨어주로 이주를 해서 델라웨어주에서 1972년 11월에 미국 연방 상원 의원에 초선이 됐습니다. 그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초선이 됐던 그때가 만 30세를 약 3주 앞둔 시점에서 초선이 됨으로써 미국 역대 연방 상원 의원 중에 5번째로 젊은 나이에 연방 상원 의원에 초선이 됐는데요. 그 시기 즉 1972년 11월 20일에 1972년 11월 초에 조 바이든 그 당시에 연방 상원 의원 초선 당선자가 그렇게 델라웨어주에서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될 때 버니 샌더스는 조 바이든보다 한 살이 더 많으신데요. 이분은 1941년 9월 8일생이고 이분은 바로 버몬트주에서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이 됐고 그 뒤로 버몬트주의 주지사 또 낙선, 그 다음에 또 연방 상원 의원 낙선, 그 다음에 또 버몬트주 주지사 낙선, 이런 식으로 연방 상원 의원 2번 낙선, 버몬트주 주지사 2번 낙선, 이렇게 연달아 4번의 선거에서 낙선이 되다가 드디어 1981년 그분의 나이 만 40세 때 버니 샌더스가 드디어 버몬트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벌링턴시의 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자, 버몬트주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있는 캐나다와 북위 45도선에서 접경을 하고 있는 주가 버몬트주인데요. 버몬트주는 미국의 50개 주 중에 인구가 두 번째로 적은 주입니다. 인구가 가장 적은 주는 저기 미국 북서부에 있는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 1872년에 세계 최초의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엘로스톤 국립공원이 있는 그 와이오밍주가 인구가 58만 명으로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적고요. 두 번째로 인구가 적은 주가 인구 65만 명의 버몬트 주입니다. 그런데 와이오밍주는 석유 산업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유입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에 버몬트 주는 인구가 증가세가 거의 미미하다 보니까 최근 10년 동안 인구가 2만 명 정도밖에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버몬트주가 인구가 두 번째로 적은 주인데 첫 번째로 인구가 적은 와이오밍주의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버몬트주는 인구 증가 속도가 늦다 보니까 결국은 앞으로 조만간 버몬트주가 미국의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적은 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버몬트주의 인구가 65만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서울의 인구가 약 960만 명 정도 되는데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인구가 가장 적은 주가 제가 살고 있는 잠실을 품고 있는 송파구입니다. 송파구 인구가 66만 명인데요. 미국의 연방의 구성 주 중에 하나인 버몬트주는 인구가 그보다 10,000명이 적은 65만 명밖에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버몬트주 중에서도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인구가 약 4만 명 가까이 되는 벌링턴시인데요. 이 버니 샌더스 이분이 1981년 만 40세의 나이에 그 벌링턴시의 시장에 당선이 됐고 그 다음에 2년 임기의 시장에 83년에 이제 재선, 85년에 3선, 87년에 또 4선까지 했습니다. 즉 버몬트주의 가장 큰 도시인 벌링턴시의 시장에 4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88년 우리 서울에서 제24회 하계올림픽이 열렸던 1988년에는 버니 샌더스가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합니다. 연방 하원 의원. 그래서 낙선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2년 후인 1990년에는 연방 하원 의원에 초선이 되고 또 연방 하원 의원 임기가 벌링턴 시장처럼 임기가 2년인데요. 1990년에 버니 샌더스가 버몬트주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초선이 됐고 그 뒤로 2년 간격으로 쭉 연방 하원 의원에 총 2004년까지 8선이 됩니다. 8선 연방 상원 의원이 됩니다. 1988년부터 2004년까지 연달아 계속 2년 간격으로 연방 하원 의원에 8선 8번 당선이 됩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2006년에는 연방 상원 의원에 초선이 되고 연방 상원 의원은 임기가 6년입니다. 그래서 연방 상원 의원에 쭉 6년 간격으로 재선 3선 되다가 드디어 작년 11월 5일에 연방 상원 의원에 4선이 됐습니다. 이분의 연세가 현재 올해 9월 8일이 되면 만 84세이신데요. 그 고령이신데도 작년 11월 5일 치러진 연방 상원 의원에서 4선이 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여하튼 이분은 결국은 입지전적 인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72년에 연방 상원 의원에 도전했을 때 그는 초창기에 4번의 선거에는 낙선이 됐었죠. 연방 상원 의원 2번 낙선, 버몬트주의 주지사 2번 낙선. 그렇지만 1981년부터
87년까지 2년 간격으로 벌링턴시의 시장을 4번 했고요. 그 다음에 1990년부터 2004년까지는 연방 하원 의원에 8번이나 당선이 됐고 2006년부터 2024년까지는 연방 상원 의원에 4번이나 당선됐을 정도로 엄청난 정치 경력을 갖고 있는 이른바 속칭 정치 구단의 그러한 관록을 갖고 계신 분인데요. 자, 이분이 어떤 또 이력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상원 의원 100명 중에 유일하게 무소속일 뿐만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주창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사회주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색깔로는 보수의 공화당과 진보의 민주당 중에서 진보의 민주당에 가까운 색깔은 갖고 있고요. 특히 진보 민주당 색깔 중에서도 약간 급진적 진보주의자이다 보니까 이분이 부유세 도입,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는 부유세 도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떠한 또 이제 멋진 관록이 있냐면 연방 상원 의원 초선이었던 초선 임기 5년 차였던 2011년도 말에 예산안이 이제 연방 상원회에서 통과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다수당에 의해서 예산안이 이제 통과되는 내용이었고 그게 부자들에 대해서 감세를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기본적으로 부유세를 도입해야 된다 해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많이 물려야 된다라는 급진적 진보주의자인데 그 당시 2011년 말에 연방 상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때 부자들에 대해서 감세, 세금을 줄여주는 그 정책이 통과되는 그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의 정치적 입장과 반대돼서 다수당에 의해서 그게 이제 추진되는 것을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합법적 전략으로서 필리버스터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필리버스터라고 하면 다수당의 그 독주 등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합법적 수단으로서 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그러한 무제한 토론을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바로 연방 상원 의원 초선 시절이었던 초선 임기 6년 중에 5년 차였던 2011년도 말에 무제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무려 그 당시에 연세가 70세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이분이 만 70세이셨는데요. 그 노익장의 그 연방 상원 의원 초선 의원께서 필리버스터를 무려 8시간 30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정도로 정말 강력한 의지력을 갖고 계시는 이분이 바로 버니 샌더스고 그 다음에 이분이 1981년에 버몬트주의 가장 큰 도시인 물론 인구가 4만 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버몬트주 전체 인구는 65만 정도 가장 큰 도시 벌링턴시는 인구가 약 3만 몇천 명 4만 명에 육박하는데요. 그 벌링턴 시장에 1981년에 초선이 될 때 그 득표차가 그 당시에 상대 후보는 민주당 소속이었는데요. 이 버니 샌더스는 상대 후보와 득표차가 불과 0.1%포인트, 0.1%포인트 10표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버니 샌더스의 득표율은 50.04%, 상대 후보인 민주당의 득표율은 49.94%, 이 표차가 0.1%포인트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신승이죠. 신승. 매울 신자 이길 승자. 천신만고 끝에 가까스로 당선되는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그런 걸 신승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1981년 벌링턴 시장에 초선이 될 때 0.1%포인트 10표 차로 신승을 하셨던 분인데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계에서는 그때 버니 샌더스가 1981년 벌링턴 시장으로 초선이 될 때 10표의 표차 득표차는 0.1%포인트 그 신승의 그 10표 차의 기적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버니 샌더스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진짜 가까스로 매우 미미한 차이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이 또 뭐가 유명하냐면요. 지난 4년 전, 정확하게는 한 4년 2개월쯤 전 2021년 1월 20일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했던 취임식 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기 앞서서 버니 샌더스는 2016년에는 그 당시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이었고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였는데요. 그 당시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유권자 득표수는 더 많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국민들로부터 약 6,600만 명의 득표를 받았고 도널드 트럼프는 국민들로부터 300만 표가 적은 약 6,300만 표를 받았었는데요. 이처럼 유권자 득표는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보다 300만 표 앞섰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은 간접 선거 방식이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확보를 했냐가 중요한데요. 그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보다 큰 차이로 앞서 버려가지고 도널드 트럼프가 2016년도에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힐러리 클린턴은 낙선이 됐습니다. 그때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을 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가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정이 됐고 버니 샌더스는 경선에서 탈락이 됐었던 역사가 있고요. 그로부터 4년 후인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민주당 경선을 할 때 그 당시에 조 바이든이 유력한 후보였고 그 다음에 버니 샌더스도 거기에 이제 경선에 나섰는데 나중에 초반에는 버니 샌더스가 굉장히 앞섰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비버니 샌더스 후보들이 연합해가지고 조 바이든에게 표를 이렇게 많이 이제 몰아주면서 이제 사퇴하는 바람에 버니 샌더스는 그 이후에는 표가 조 바이든과 큰 격차가 벌어지면서 경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자 경선에서 중도 사퇴했던 그러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처럼 2016년과 2020년에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을 정도로 민주당 소속이었던 시절도 있는데 그 경선에 탈락하고는 또 민주당을 탈당해서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 중에 유일한 무소속 의원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연방 상원 의원과 연방 하원 의원의 입후보 자격 또 미국의 대통령의 입후보 자격을 말씀드리면 연방 하원 의원은 50개 주마다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만 25세 이상이고 미국의 시민권을 취득한 지 7년 이상이 된 사람은 미국의 연방 하원 의원에 입후보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주는 인구가 3,900만 명 정도, 캐나다 인구와 비슷하다 보니까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출하는 연방 하원 의원이 총 캘리포니아 주에는 52명입니다. 52명. 그에 반해서 인구가 가장 적은 아까 와이오밍주 인구 58만 명, 거기는 연방 하원 의원을 한 명만 뽑고요. 또 두 번째로 인구가 적은 버몬트주도 인구가 65만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연방 하원 의원을 한 명밖에 안 뽑습니다. 반면에 연방 상원 의원은 100명입니다. 100명밖에 안 되고 임기가 또 6년입니다. 연방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인 반면에 연방 상원 의원은 그보다 3배가 긴 6년의 임기인데요. 연방 상원 의원은 또 인원수도 100명밖에 안 됩니다. 연방 하원 의원은 50개 주마다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총 435명을 선출하고 수도 워싱턴 DC는 어디에도 어느 주에도 소속이 안 되어 있는 독립자치구인데요. 수도 워싱턴 DC는 연방 상원 의원은 선출하지 않지만 연방 하원 의원은 3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2년의 연방 하원 의원은 50개 주에서 총 435명, 워싱턴 DC에서 3명, 합해서 총 438명의 연방 하원 의원이고요. 반면에 연방 상원 의원은 인구수와 관계없이 각 주마다 2명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주니까 연방 상원 의원 숫자는 100명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연방 상원 의원 숫자 100명, 그 다음에 연방 하원 의원 숫자 438명, 합계 538명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그 숫자는 결국은 모두 50개 주를 합하게 되면 워싱턴 DC까지 다 합하게 되면 미국의 대통령 선거인단은 총 538명인데요. 그것은 결국 연방 상원 의원 숫자 100명과 연방 하원 의원 숫자 438명은 합한 숫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하원 의원 52명, 연방 상원 의원 2명이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인단이 52 플러스 2명 총 54명입니다. 반면에 인구가 가장 적은 와이오밍주는 연방 하원 의원 1명, 연방 상원 의원 2명, 합계 3명이 와이오밍주에 배정된 대통령 선거인단 수 3명입니다. 여하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연방 하원 의원보다 연방 상원 의원은 임기가 3배나 긴 6년이고 또 숫자도 연방 하원 의원은 538명인 반면에 연방 상원 의원은 100명으로서 연방 상원 의원이 훨씬 희소 가치가 있다 보니까 미 합중국의 연방 상원 의원은 중진국,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중에 가운데 해당되는 중진국의 국가 원수급 애우를 받습니다. 해외를 나가면 저는 미 합중국의 연방 상원 의원이다 이렇게 악수를 하게 되면 중진국의 국가 원수급의 애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은 대통령들이 주로 연방 상원 의원들이 대통령에 많이 출마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대통령 입후보 자격은 만 35세 이상으로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여야 됩니다. 연방 하원이나 연방 상원 의원은 미국 영토에서 출생하지 않더라도 시민권을 취득한 지 하원 의원은 7년 이상, 상원 의원은 9년 이상 지나면 입후보 자격이 되지만 미국 합중국의 대통령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 합중국 영토에서 태생적 시민권자만이 미국의 대통령이 출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거주한 지 14년 이상이 된 사람만 미국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버니 샌더스의 가장 유명한 왜 이분이 미국 전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명해져 버렸냐면 보통 버니 샌더스 밈이라고 합니다. 밈. 유명 인사를 흉내내는 그런 재미로 유명 인사를 흉내내는 것을 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니 샌더스 밈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약 4년 2개월 전인 2021년 1월 20일에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될 때 그 당시 날씨가 1월 20일이면 한겨울이죠. 그래서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조 바이든 46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을 때 날씨가 춥다 보니까 특히 도널드 트럼프 47대 대통령이 올해 1월 20일에 취임할 때는 극한 한파, 영하 10도 이하의 극한 한파해가지고 연방의회 의사당 앞에서 취임식도 못할 정도로 추워가지고 연방의회 의사당 실내에서 한 몇백 명이 모인 가운데 실내에서 했고 세계 국가 정상급 외빈하고 연방 상원 의원들 이런 분 위주로 그 실내에 취임식장에 참석했고 나머지 정치인들은 그 연방의회 의사당으로부터 몇백 미터 떨어진 한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 안에서 그것을 모니터를 통해서 관람하는 취임식이 있었을 정도로 올해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47대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정말 추웠는데요. 그런데 4년 2개월 전인 2021년 1월 20일에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이 취임할 때는 춥긴 했지만 야외에서
연방의회 의사당 계단 앞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저처럼 정장을 입고 이렇게 넥타이를 하고 외투를 걸치고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버니 샌더스 의원은 어떻게 참석을 했냐면 매우 소탈한 모습으로 등산용 점퍼를 입고 이렇게 지퍼를 다 잠그고 날씨가 워낙 추우니까 털 장갑을 이렇게 착용하고 또 코로나 팬데믹 그 2년 차다 보니까 하늘색의 그 위생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고 이렇게 다리를 꼬고 그 다음에 등산용 점퍼를 입고 그 다음에 털 장갑을 이렇게 착용하고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 자세로 그게 매우 소탈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사회민주주의 노선을 지향하고 스스로가 사회주의자라고 칭할 정도로 그러한 소탈한 그런 이미지에 걸맞게 그러한 취임식장에서 그러한 복장으로 앉아 있으니까 그게 매우 눈에 이제 쉽게 띄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샌더스 밈이라는 열풍이 일어가지고요 전 세계가 열광을 했고 그래서 그 자세를 취한 걸 어떤 지지자 버니 샌더스의 지지자 중에 한 명이 7시간 동안 털실로 그 버니 샌더스 그 자세의 모양의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이베이에서 판매했는데 무려 $20,000 그 당시 환율로 약 한 2,300만 원에 판매됐고요. 그 다음에 티셔츠 그 자세를 취한 그 모습을 티셔츠 전면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넣은 그 티셔츠가 5일 동안 무려 $200만 어치가 팔렸습니다. $200만 한 25억 원어치가 5일 동안 팔렸을 정도로 굉장히 히트를 쳤고요. 그래서 그러한 수익금을 버몬트주의 자선단체를 통해서 기부를 한다 이런 뉴스도 나왔고요. 이 정도로 이제 유명한 인물이 바로 이제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의 연방 상원 의원인데요. 이분이 트럼프의 그 독주에 대해서 미국의 근본적 가치를 다시 찾아오겠다라고 하면서 현재 전국 순회 연설을 하고 있다고 어제 저녁 9시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그분의 좋은 이미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단점도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 좋은 이미지. 예를 들어 이분이 진보주의자고 부유세 도입 이런 걸 추진하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재산이 꽤 많다고 합니다. 재산이 무려 220억 정도, 한국 돈으로 약 220억 정도의 자산가이고 연방 상원의원 연봉이 한 3억 원 정도, 매년 자신의 책 인세가 한 13억 정도, 그래서 매년 30억 정도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버몬트주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 부동산이 한 10곳 정도가 그분의 소유랍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약회사, 미국 국민들을 착취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 등 미국의 제약회사 15곳으로부터 그에게 한 60억 정도의 기부금을 받기도 했다. 불법은 아니지만 기부금을 받기도 했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안 좋은 이미지로 보도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그러게 이제 뭐든지 사람은 명과 암, 밝음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오늘은 미국의 유명한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5년 3월 26일 수요일 아침 8시 40분인데요. 오늘도 유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고요. 참고로 제가 오늘이 결혼 30주년 기념일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의미 있는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좋은 하루 되십시오. Have a nice day.